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잠시 후면 발표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네, 유류일체 두 번째입니다. 뉴스픽에서 일본 도쿄 소식 보셨죠? 오늘 국회 상황실은 오늘도 한국 국회 상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시각 극명하게 달랐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공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직접 대응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경제 위기의 돌파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항의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요. 수출 규제 해지 전까지는 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하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계획을 철회하고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 이런 주장 4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의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진지한 호응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방위를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오염수 배출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국회 바깥에서는요, 이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이 반성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고 또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거부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피켓을 좀 자세히 보시면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라 친일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일본의 1호 영업사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제3자가 주는 돈 따위는 필요 없다고 제대로 된 사죄부터 하라고 외치는 피해자들에게 다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요. 정부가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제3자가 변제하는 대신에 기금을 마련해서 미래 세대에게 지원한다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이 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한일 유학생에게 대신 주는 이 미래 청년 기금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 담긴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받을 줄 알았는가? 이는 미래를 포기한 매국적 결단이며 청년 모욕이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미래 청년 기금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일본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과 싸우는 대통령 또한 거부한다. 네, 다시 정치권으로 가서요.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 양국 정상이 이 렌가테이라는 일본식 돈가스, 오므라이스 발상지가 된 노포에서 2차 만찬까지 한다는 거였죠.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돈가스 당하다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관동 대지진 100주년이 된 올해 도쿄 한복판에서 돈가스 당하시는 한국 대통령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돈가스가 목에 걸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썼습니다. 이 렌가테이라는 식당, 전통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식당이죠. 민주당은 이 식당이 세워진 1895년이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128년 전 1895년은 명성황후가 일제에 끔찍하게 살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의 만찬을 환영할 우리 국민들은 없습니다. 화답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화답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하루에 밥을 2번이나 먹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역사상 가장 비싼 밥값이 되는 이런 그 회동이 아닌가.
네, 오므라이스는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또 이 식당에 개인적인 추억도 있다라는 점을 일본 관계자에게 직접 말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서 식당을 선택한 거다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런 배려를 일본에서는 오모테나시, 즉 손님을 정성으로 대접하는 마음가짐, 최고의 환대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경양식집의 돈가스와 오므라이스 가격 2,600엔, 우리 돈으로는 약 2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맛집은 맞지만요.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상을 대접하기에는 좀 소박한 곳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제가 과거의 일본 정상들의 만찬 장소들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2014년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1인분에 30만 원 하는 미슐랭 3스타의 고급 초밥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하고요. 2019년에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했는데 롯본기의 화로구이 전문점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206만엔 약 2,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 이 에도시대 저택을 개조한 일본식 정원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식과 양식의 퓨전 코스 요리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6,600엔에서 8,600엔 정도, 우리 돈 약 65,000원에서 86,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 측에서는 소박한 저녁 식사다, 스몰 디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우리와 미국을 대하는 방식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또 음식을 가격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아베 총리는 한글로 취임 1주년 축하 메시지를 쓴 이 딸기 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당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죠.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제가 취임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그 1년 동안 총리님과 사이에 16번에 걸쳐서 직접 만나거나 또 통화로 소통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한일 정상국 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양국 간의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먹방보다는 성과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로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죠. 일단 어제는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대상 기업인 포스코가요, 피해자 지원 재단에 4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 제3자 변제안 일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6시 반쯤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문구를 다듬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공동 선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죠. 진정성 있는 사과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관심은 강제동원 배상이 아니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가 거의 대부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부활이 필수적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자 문제는 배상 문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한국 정부에서 해결할 일이고 일본 정부에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소미아 부활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정상회담 결과에 이 DJ 오부치 선언 계승을 명확히 담을 거다 이런 예측을 했죠. 민주당 계열의 김대중 정부를 치켜 세운 겁니다. 가장 탄탄을 썼던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는 선언이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DJ 오부치 선언이었잖아요. DJ 오부치 선언에 보면은 정치, 경제 또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 이게 수용이 저는 돼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폄하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8년 이후에 한 게 뭐 있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창가만 불러대며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형으로 써먹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우리 정부의 해법을 폄훼하고 곡해하며 또다시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현안입니다.
네, 민주당은 정부의 이 제3자 변제안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2011년에 제안했던 합의안보다 더 후퇴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앞서 정부안을 물이 반컵 담긴 잔에 빗댔죠. 민주당은 이 잔을 가득 채워오라고 압박했습니다. 2011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임에 분명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다음 정부에서 이 합의를 뒤집을 수가 없고 구상권 청구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판결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본인의 역사의식이 최종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게 되는 거죠. 네, 좋아, 빠르게 가가 트레이드 마크인 윤 대통령이지만요. 최근에 이 최대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했다는 보도 다들 보셨죠? MZ 노조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한 거라고 합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여야의 MZ 정치인들의 말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정도는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엄청나게 굴욕적인 이 합의를 해놓고서 기시다 총리가 쫓아와서 90도 절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들 이런 말씀하세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 제3자 변제안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대통령과 국회에서 피해자분들을 설득하는데 보다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아닌가. 네, 지금 시각이 오후 5시 42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죠. 속보도 이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1시간쯤 뒤면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의힘 본회에 찬 결단, 민주당은 굴욕 외교, 양국 정상 2차 만찬에 역사상 가장 비싼 오므라이스,